책이 원작인 연극 뮤지컬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책덕과 뮤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데미안과 헤르츠클란입니다. 데미안은 저희가 처음 녹음했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쓰신 헤르만 헤세 작가님의 책입니다. 연극 헤르츠클란은 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각색한 창작 연극입니다. 각색했다고 하니 원작과 다른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통점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등장인물과 원작의 메시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원작을 읽으신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전 원작을 안 읽어봤거든요. 헤르츠클란 보고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책덕님은 여러 번 읽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번으로 세 번째 읽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 읽고 2024년, 2026년 짝수년도에만 읽었더라고요. 음, 근데 책은 네 권이에요. 세 권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 팟캐스트 한다고 한 음, 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서평단이 된 거예요. 비룡소 출판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평단 할 겸 팟캐스트 할 겸 한 음, 권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남은 한 권은 2028년에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짝수연도에만 읽으시겠다는 거군요. 확실히 원작을 읽으니까, 아, 이 부분을 연극에선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막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만나는 장면을 읽는 중인데, 책덕님께서 좀 더 자세한 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데미안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이고 BTS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 모티브가 됐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졌죠.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을 쓰신 헤르만 헤세 작가님은 독일계 스위스인 문학가로 동서양의 사상과 인간 내면의 성찰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들로 20세기 독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대문호이십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 작가님이 데미안을 출판했을 때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을 쓰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세간의 의문 속에서 데미안은 더욱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신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문호? 헤르만 헤세 작가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대중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작가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 전쟁 반대 입장과 기존 간습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시대의 정신을 그려내기 위해 가명을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장의 문체는 어디 안 간다고 1년 뒤에 평론가에 의해 음, 데미안의 작가가 헤르만 헤세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 데미안의 줄거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따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 싱클레어는 불량한 친구 프란츠 클로머에게 약점을 잡혀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전하쌤 막스 데미안. 책의 제목이기도 한 그는 클로머로부터 싱클레어를 구해줍니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으로 인해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자신만의 기준과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읽는 내내 싱클레어의 고뇌와 성장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랑 결이 비슷한 작품이네요. 둘 다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요. 그쵸? 그런데 골드문트는 진짜 할 말이 많으신가요? 많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데미안은 매해 출판사마다 책을 낼 정도로 한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읽은 비룡소 출판사의 데미안의 번역가님이 특별하십니다. 음, 해세 마니아로 불리는 정여울 작가님으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데미안을 강의해오며 100회 넘게 작품을 읽었다는 명실상부 데미안 찌팬이십니다. 찾아보니 데미안 프로젝트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데미안을 단순히 해설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과 연결해서 다시 읽게 만드는 에세이 형식의 책이라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여울 작가님이 EBS 지식의 기쁨 강의에서 데미안 강의해 주신 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음, 데미안 어려우셨던 분들은 함께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봐야겠어요. 사실 대면이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읽으셔도 뭐라는 거지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비엘 소설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데미안 읽는다고 하니까 직장 동료분께서 그거 비밀소설이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왜 싱클레어랑 데미안이랑 키스하냐고 하는데 그게 사실 분석 심리학으로 따지면 융화를 뜻합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또 다른 자아, 셀프, 즉 내면적 자아거든요. 그게 뭐냐 하시면 이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아셔야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이자 개념입니다. 헤르만 헤세 작가님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만난 게 칼 융의 제자분이셨고 치료를 하면서 효과를 보니 직접 분석 심리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바로 쓴 게 데미안이에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분석 심리학 내용입니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맞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누구나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게 헤르만 헤세가 풀어낸 분석 심리학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게 데미안이다 보니 저도 집에 칼 융이나 프로이트 심리학 책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연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뮤덕님께서 연극 헤르츠클란에 대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극 헤르츠클라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2022년에 초연을 올리고 24년에 재연, 그리고 올해 3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짝수연도로 돌아오는데 책덕님이랑 제독하는 시기가 똑같네요. 이게 바로 운명? 한번 보셔야겠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연극을 소개해드리자면 헤르츠클라는 4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3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작진이 누구인가인데요. 소설, 뮤지컬, 연극 장르를 불문하고 탄탄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안리준 작가님. 은유적이고 서정적인 연출로 인물들의 내면을 깊숙이 그려내는 서정환 연출가님. 다양한 작품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민찬호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배경음악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곡가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데미안 역의 심수호, 최호승 배우, 싱클레어 역의 박준영, 김기택 배우로 봤어요. 그런데 혹시 크나워 역의 김서환 배우로 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실까요? 저희 같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봤잖아요. 기억납니다. 골드문트요? 네, 맞아요. 찍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크나워 역에 어울리는데요? 네, 사실 저도 보면서 골드문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보신 분들은 김서환 배우랑 최호승 배우 페어로 추천드려요. 최호승 배우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을 맡았었거든요. 이어서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20세기 중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시절 헤일리히라는 신학교에 데미안이 수습교사로 부임해서 캄프라는 특별 활동반을 만들어요.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싱클레어가 이 캄프에 들어가고 데미안과 크너어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교장인 피스토리우스가 이 캄프를 탐탁치 않아 해서 데미안을 결국 쫓아내고 데미안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싱클레어와 크나워를 떠납니다. 원작과 연극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책 데미안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고 헤르츠클란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헤르츠클란 작가님이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가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 냉전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경을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랑 냉전 시대면 거즘 30년 차이 아닌가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솔직히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는 현대, 지금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AI 시대인 요즘은 더욱 본인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읽어도 와닿는 작품인 것 같아요. 책덕님께서는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데미안 한 줄평 하자면 역시 명작이다. 세 번째 읽는데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진짜 그 짤 아시죠? 그 형광펜으로 다 칠해진 책짤. 네, 딱 그랬어요. 사실 250쪽밖에 안 됐는데 한 줄 읽을 때마다 노션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다시 한번 내가 주체적으로 잘 살고 있나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나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데미안을 추천해 주실 대상이 있을까요? 다 읽어야 합니다. 연령 불문, 성별 불문하고 다 읽으세요. 한마디로 필독서입니다. 이미 읽으셨다고요? 또 읽으세요.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게 다릅니다. 이 정도면 책덕님도 정여울 작가님처럼 데미안 찐팬이신데요? 아직 전 그분께 명함 못 드립니다. 대린이에요. 대린이요? 대린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데미안 원서 읽기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독일어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노력이 아니라 목표 아닌가요? 이제 계속 안 읽고 기억하고 있으니 노력이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원서를 읽어보려고 하는 게 사실 외국 서적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인데 사실 그게 원서가 정말 별로라고 해요.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남주로 나온 로버트 패티슨 배우분 아시죠? 네. 그분께서 원작 읽고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그 책 되게 인기 네,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었을 때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번역을 아예 새로 쓴 수준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번역 누가 했는지도 체크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번역가분 있거든요. 괜히 그분이 번역하셨다고 하면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번역이 중요한데 이게 또 출판사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데미안의 경우 대부분의 출판사가 한 번씩 내는 책이다 보니 번역체가 다 다릅니다. 그게 또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읽은 비룡소 출판사의 데미안은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음사, 울류문화사, 비룡사 읽었는데 비룡소는 중간 정도? 근데 살짝 순한 맛 같은? 그래도 거슬리는 게 없어서 데미안 입문책으로 비룡소 추천드립니다. 책덕님께서는 여러 번 읽으셨다 보니 독일어를 몰라도 원서를 잘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대사 아닌가 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제가 너무 싱클레어랑 데미안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뮤덕님께서 연극 헤르츠클란이라는 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정보 찾아보려고 들어가 보니 크나우어랑 알포스백이라는 인물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뮤덕님께 이 두 인물 연극 창작 인물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원작에도 나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인물들도 주의 깊게 읽었어요. 반전은 원작에서 두 인물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 정말요? 네네. 제가 기억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작에서 크나우어는 싱클레어가 구해준 인물이고 알포스백은 싱클레어한테 슈가로 준 인물이거든요. 그 두 인물로 인해 싱클레어가 더 성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싱클레어가 인도자라고 말하기까지 한 피스토리우스는 왜 연극 헤르츠클란에 안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네? 나와요. 에? 나와요? 아니 그 캐스팅 보드에 없었는데요? 그 알폰스백 하는 배우가 피스토리우스도 하고 크로모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요. 그럼 그 에바 부인은요? 그분은 누구시죠? 데미안 엄마요. 그런 분도 나오는군요. 연극에는 없어요. 학교 이야기라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확실히 모티브만 하고 각색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극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와닿은 게 없어서 2번 봤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은데 막 도파민 도는 극은 또 아니라서 잔잔하지만 그래도 울림이 있는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무트가 생각나는데요? 그래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약간의 도파민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연극입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고 캄프에 들어가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점점 변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 관극 스타일이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편이거든요. 막 저 대사가 의미하는 건 뭘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보진 않아요. 근데 헤르츠클라는 보면서 깁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극이라고 느꼈던 게 대사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종소리 같은 소리나 포옹 같은 배우들의 행동, 그리고 대사지만 그 속에 잘 숨겨진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극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안을 읽고 다시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미안을 읽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중도퇴장을 할까 고민할 정도로 지루한 건 아닌데 책을 읽고 봤더라면 조금 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시 책을 먼저 읽는 게 동의합니다. 제가 원래 스포당하기 싫어서 책을 나중에 읽는데 이건 책을 먼저 읽어야 해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20대 초중반에 봤다면 감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책덤님도 2022년이면 꽤 최근에 보셨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10대 때 읽었다면요? 네. 10대 때 데미안 읽었으면 하나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왕자 중학교 때 읽었는데 진짜 이해 하나도 못했거든요. 20대 초에 다시 읽으니까 조금 이해했어요. 데미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워서 싫어했을 음, 수도? 확실히 데미안이 어려워서 해설집이나 영상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모두의 무대라는 또 다른 연미덕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리뷰해주신 헤르츠 클랑 영상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 완전 꿀팁이네요. 뭐 프로그램 북 읽는 것도 좋은데 아직 개막 초반이라 풀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 극 시작하고 중후반쯤에 나와서 원래 늦게 나오나요?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극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극 중후반쯤에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감상은 끝내도록 하고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죠. 연극에서 데미안이 선생님으로 나오거든요. 싱클레어랑 큰나우어가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는데 책동님한테 그런 존재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데미안 같은 존재라. 지도자, 인도자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몇몇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긴 하는데 데미안에 비하면 그 정도까진 아니다. 네. 제가 별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랑 안 친해서 저 살짝 싱클레어처럼 음, 염세적? 냉소적이었거든요. 음, 그나마 책이 절 지금의 저로 만든 것 같아요. 특히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고 제 가치관이 음. 확립됐어요.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오늘 죽는다. 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언제 죽을지 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내일을 말해요. 오늘 안 해도 괜찮아. 왜냐면 내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태해지고 미루는 게 습관이 되죠. 근데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룰 수가 없어요. 음, 당장 하게 됩니다. 현재만 생각하게 돼요. 그럼 행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음.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건강한 가치관 같네요. 그쵸?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마지막에 상대방한테 한 말 때문에 막 후회하잖아요. 음, 그것도 사실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죽는다면? 저 사람도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마음 상할 말 안 하게 되는 거죠. 미호도 마지막에 잘 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제 주변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명상록 말고도 다양한 책들이 저한테 기자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부터 이런 걸 해보고 싶다까지. 그래서 책이 좋아요. 굉장히 책덕다운 말씀이군요. 아니 근데 제가 책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책은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음,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 여러분들도 책 좀 읽어주시길. 책을 좀 좋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시작으로 데미안 추천드려요. 데미안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뭐, 네. 너무 떨떠름하신데요. 저는 데미안 읽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뮤덕님께서는 데미안 같은 존재, 그런 분이 계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한 번 편입했는데 새로 들어간 학교에서 첫 해 지도 교수님이 데미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전적대에서는 내가 왜 학교를 다닐까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배울 점이 없었는데 편입한 학교에서 첫 학기를 보내면서 이게 진짜 대학 생활이구나 할 정도로 재밌게 다녔거든요. 도움을 주시기도 했나요? 지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상담도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 선배의 조언도 해주시고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는 분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그림자란 분석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컴플렉스, 약점 등을 뜻합니다. 원작 데미안에서는 불량소년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의 그림자였습니다. 영국 헤르츠 클란에서도 트라우마를 가진 싱클레어가 수습교사 데미안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도 그림자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책덕님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트라우마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나 무서움은 없는데 컴플렉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영어가 컴플렉스가 됐어요. 제가 영어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과 나왔어요? 라는 질문이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영어과 나왔다고 하면 바로 오, 책도님 영어 잘하시겠다 이래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거 선정 맞춰서 간 거예요. 저 영어 싫어요. 근데 이게 취업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면접관님이 영어 잘하시겠어요? 말해요. 그러면 땀이 삐질삐질 나죠.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못하진 않지만 뭐랄까 영어과까지 나왔는데 더 잘해야지 않나. 발음도 막 버터 바르고 알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어가 컴플렉스여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론 영어 공부하고 있긴 한데 성에 차지 않아요. 제 그림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어는 한국인 모두의 그림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림자 좀 많은데 한 가지를 말하자면 자신감 부족이에요. 극 중에서 싱클레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크나우가 흡연은 안 돼 이러면서 뺏어가거든요. 그 전까지 되게 조용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니까 신선했어요. 저는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해피하시나요? 네, 지독한 회피형입니다. 진짜로. 일화가 많은데 너무 개인적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뮤덕님, 이번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사실 연극을 보면서 크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게 과제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읽는다고 했을 때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팟캐스트 준비하려고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왜요? 막 제 감상 말해야 하는데 데미안은 데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축약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풀어내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또 데미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뮤지컬 데미안도 있는데 그게 올라오면 또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